여러분의 아침을 유쾌하게 열어드립니다. 조충현의 럭키 세븐. 네, 장민영님께서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말씀이 귀에 쏙쏙 박혀요라고 하셨는데, 말씀이 쏙쏙, 지식이 쏙쏙 박히는 시간입니다.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 한국사 강사 반주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 또 오늘도 어김없이 3580님이 반주원쌤 오는 날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배워서 잘난 척해야지. 6학년 우리 딸이 역사가 힘들대요. 제가 잘 가르쳐줘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네. 역사가 힘들다고 하는 학생들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부모님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역사는 힘들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시기 맞아요. 동안 사실 기나긴 시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람은 대체로 비슷한 상황에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또 굉장히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실은 이순신 장군도 이해 안 갈 게 없고 세종대왕도 이해 안 갈 게 없겠죠. 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무슨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자, 이제 뭐 3월이 다 지나가고 있고 이제 4월이 또 조금 있으면 오잖아요. 정말 제대로 봄인데요. 봄과 관련된 역사 속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속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속담, 알겠습니다. 속담, 봄 관련 속담입니까? 그렇죠. 다 봄 속담이죠. 그럼 봄은 봄인데 요 며칠 좀 약간 쌀쌀하기도 했고 없잖아 그랬는데 그럼 뭐 꽃샘추위 관련 그런 속담 같은 거 있죠. 사실 뭐 엊그제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패딩을 꺼내서 입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속담의 가로 안을 우리 조르디가 한번 채워보는 걸로. 자, 힌트는 드리겠습니다. 봄, 방. 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룸입니다. 룸. 예, 봄날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방에 추우면 이 사람이 달아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힌트로 이 사람은요. 장모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어려운 백년 손님입니다. 누굴까요? 백년 손님. 맞사위 사위. 딩동댕 맞습니다. 기왕이면 이제 사위 중에서도 맞사위가 사실은 정말 든든하기도 하지만 또 어렵기도 한 손님이잖아요. 자, 그런데 봄날 얼마나 이 꽃샘추위가 추우면 이제 사실 봄이 됐으니까 방에 뜨뜻하게 군부를 지펴야겠다는 생각을 장모님이 미처 못하신 거죠. 그랬더니만 이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 듬직하고 대단한 집안의 기둥 같은 맞사위조차도 그 추위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간다라는 뜻인 거죠. 봄, 방, 추우면 맞사위 달아난다. 바로 꽃샘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조상님들도 근데 사실 꽃샘추위가 조금 뭐랄까 힘들긴 했나 봐요. 엄청 힘들죠. 봄 추위에 이것 깬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이 쭉 담겨져 있는 곳인데요. 두 글자로 뭘까요? 지읒 디귿입니다. 장독! 딩동댕 맞습니다. 자, 그래서 봄 추위가 장독을 깬다라고 하죠. 얼마나 코샘추위가 추우면 장독이 깨지겠습니까? 네, 다른 맞어요. 속담? 다른 속담 또 뭐 있나요? 다른 속담 사실은요. 봄하면 우리 조르디님도 아시겠지만 비와 눈 어느 쪽이 더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비와 눈 바로 비입니다. 비죠, 비. 그렇죠. 사실 근데 저는 우리 조르디하고 봄비는 또 나름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봄비와 관련된 속담들이 있습니다. 자, 봄비는 일비고 여름비는 잠비고 가을비는 떡비고 겨울비는 술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봄에는 뭐 비가 와도 죽으나 사나 일해야겠죠. 자, 그래서 봄에는 비가 와도 들 일을 해야 되고 여름은 농한기잖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낮잠을 자도 되고 가을에는 이제 햅쌀로 떡을 해 먹어야 하고 겨울에는 사실은 농사를 짓기 어렵죠. 당시에는 뭐 비닐하우스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요. 그래서 술을 먹고 즐긴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요. 사실은 이런 말도 있어?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봄비가 잦으면 마을집 지엄이 손이 크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일까요? 봄비가 잦으면 쉽게 말하면 동네 아줌마들이 아주 그냥 손만 커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조르디가 오늘은 컨디션이 아마 속담 쪽으로는 팍팍 안 도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질문을 해주시니까 원래 하나만 해주셨거든요. 뭐였지? 이 다짜고짜 퀴즈의 심화편인데요. 자, 그러면 봄비가 잦으면 동네 아줌마들의 손이 커진다. 뭐지? 자, 봄비가 많이 오면 농사가 잘 되겠죠. 그럼 이제 막 풍년이 들겠죠. 그래서 그 해에 이제 막 펑펑 써버린 거예요. 막 손 크게 음식도 하고 김장도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신나게 먹고 마셨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봄비가 또 오는 겁니다. 이러면 올해도 뭐 풍년 되겠구만. 이래서 이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린 거죠. 그런데 예. 비만 많이 오고요. 이게 농사가 꼭 잘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네. 결국 이거는 미래에 대한 것들을 미리 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걸 너무 일찍 그 공을 보고 덕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조짐이 보여도 완벽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조심해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조심하자. 네, 과거에는 좀 뭔가 농사를 주로 지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과 관련된 속담 이런 것들 굉장히 뭐 요즘도 그렇지만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봄에 보릿고개 네. 겪었는데 그 보릿고개를 나타내는 속담 이런 것도 있나요? 있습니다. 보릿고개. 있는데요. 네.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봄떡은 네. 돌아앉은 새님도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새님이라는 건요. 네. 그냥 양반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보통의 경우는 이제 점잖고 네. 그리고 정말 예의범절 아주 그냥 도박도박 차려서 네. 어디 한치라도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집안에서 그 아주 얌전하게 공부 열심히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새님이라고 했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실 조선시대 양반은 배가 고파도 절대 뛰어가서 밥 먹으러 가면 안 되고요. 밥 먹으러 앉아가지고 거기서 함부로 배고프다고 해서 허겁지겁 먹어도 안 되거든요. 본래는 젓가락 숟가락을 같이 들고 먹어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숟가락으로 먼저 뭔가를 떠 먹으면 숟가락 내려놓고 네. 다시 젓가락으로 반찬 짚고 젓가락 내려놓고 이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새님이 떡을 준 겁니다. 간식으로. 그렇다고 그걸 낼름 받아 먹으면 이상하겠죠. 그런데 봄에는요. 이 간식을 정말 낼름 받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봄떡은 들어앉은 새님도 먹는다라는 말이 나온 건데요. 네. 그만큼 예의를 차리기에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봄날에는 무엇을 줘도 이 얌전한 새님조차도 반갑게 받아먹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봄에 관한 다양한 속담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데 진짜 몇 개 한 거예요? 봄추에 장독 깬다, 네, 맛살 날아간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직도 무궁무진 남았습니다. 진짜요? 네. 그러면요. 또 뭐 있어요? 자, 네. 봄사도는 꿈에 보기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자, 봄에 사돈이 온 겁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조르디가 네. 딸을 시집 보냈는데 사돈이 온 거예요. 조르디를 찾아서. 네. 그런데 그 사돈이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내가 대접할 게 없어서. 하나도 없는 거죠. 봄에는. 그렇죠. 가을이면 괜찮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보릿고개 때문에 네. 봄에 사돈이 오면 뭔가 좀 잘 대접해서 네. 사돈을 융숭하게 대접해서 배불리 먹여보내고 싶은데 그래야 또 내 자식한테도 더 예쁘게 잘해주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너무 가진 게 없어서 네. 그 사돈이 온다는 말만 들어도 무서운 거죠. 결국은 너무 가슴 아픈 보릿고개에 대한 속담이고요. 네. 자, 이런 속담 외에도 봄에 하루를 놀면 겨울에 열흘을 굶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일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봄에 일하지 않으면 사실 가을에 추수를 못하고 네. 그러면 겨울에 굶겠죠. 네네. 아까 역사가 너무 힘들어요라는 학생이 있었잖아요. 네. 자, 농사도 힘듭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봄날 놀면 가을에 거들 게 없고 겨울에 춥잖아요. 네. 역사 공부도 힘들지만 네. 그렇다고 중지하면 나중에 거둘 점수가 없어집니다. 그렇구나. 예, 조금만 참고 노력한다면 네. 서로 좋아지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봄에 관한 다양한 속담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타일이 부릅니다. 봄이여 오라. 네, MC 스나이퍼의 봄이여 오라였습니다. 저희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조충현의 럭키세븐 반주원엔 들리는 역사 함께하고 있는데 봄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속담들 진짜 봄떡 속담 봄에 하루 놀면 진짜 겨울에 이제 고생 많이 하네요. 그런 그렇죠. 것도 여러 가지들 이야기 들었는데 이렇게 봄 속담들 배워보고 있습니다. 그 봄은 또 그 여자의 계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봄과 여성을 관련된 속담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요. 네. 사실 그 중에 이거는 우리 조르디가 가로넣기를 너무 잘 맞출 수 있습니다. 네. 봄은 바람이 불죠. 봄바람. 가을에도 붑니다. 네, 가을바람. 자, 봄바람은 처녀바람, 가을바람은 그러면은 처녀의 반대말. 총각바람? 딩동댕. 진짜요? 네, 진짜 맞춰버렸습니다. 총각. 네. 그래서 봄바람은 처녀바람. 하긴 가을은 또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보시면 사실 봄이 되고 나면 우리가 가장 봄을 먼저 느낄 수 있는 게 꽃이라든지 나뭇잎 이렇게 색이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남자들의 옷도 물론 컬러풀해지지만 네. 여자들의 옷, 그리고 여자들의 이제 얼굴 색깔 이런 것들은 봄이 오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속담 자체도 봄에는 여자가 사실은 바람이 나기 쉽고
물론 이제 이때 바람이라는 게 꼭 불륜만은 아니고요. 산들산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뭐 봄나들이부터 봄 나물 캐기 이제 마음이 싱숭생숭해지잖아요. 이걸 의미하는 거고 가을에는 또 남자가 상대적으로 바람이 나기 쉽다.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가을에는 남자가 봄에는 여자가 더 다정다감해진다라는 좋은 뜻으로 우리 조상님들은 이 부분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좀 더 곰살 맞고 약간 닭살스러운 속담도 있는데요. 네. 이제 봄이 되면 모두가 다 마음이 싱숭생숭 붕붕 뜨다 보니까 처녀들이 정숙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경계를 주려고 만든 속담도 있습니다. 네. 그 속담은요. 봄바람은 품으로 기어든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봄바람에 이제 마음이 위로 붕붕 떠오른 처자들도 이렇게 음전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었던 거죠. 자, 이 말 외에도요. 아주 잘 알고 계신 말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자, 봄이 되면 바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햇살도 너무 따뜻하잖아요. 근데 조르디도 봄에 선크림 안 바르면 순식간에 까맣게 되시죠. 그렇죠. 금방 타요. 네.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타기도 하지만 좀 하얀 사람들은 또 빨개졌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잘 안 되게 타요. 고통스럽습니다. 까먹고, 그렇죠. 네. 네. 자, 이 봄볕이 가을볕과 비교해 보면 겨울을 막 지내고 났기 때문에 피부가 한참 예민해져 있는데 거기다가 봄 햇살을 쫙 조이면 가을하고는 다르게 더 많이 더 잘 타겠죠. 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주 묘한 관계를 거기다 빗대어서 만든 속담이 있습니다. 자, 봄볕에는 며느리를 일내 보내고 네. 가을볕에는 이 사람을 일내 보낸다. 시어머니가요? 네. 이 사람은 시어머니가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는 봄볕에 내보내고 가을에는 이 사람. 맞습니다. 딩동댕. 우리 조르디 별걸 다 잘합니다. 시어머니. 네. 아유, 자, 그래서요. 그렇군요. 봄볕은 며느리를 쬐이고 가을볕은 딸을 쬐인다. 혹은 봄볕에는 며느리 일내 보내고 네. 가을볕에는 딸 일내 보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봄볕에 타면요. 정말 한꺼번에 많이 타긴 탔나 봐요. 이게 뭐 선크림 없던 그 조상님들 얼마나 새까매졌으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봄볕에 그을리면 나를 보던 님도 나를 못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죠. 네. 자, 봄볕에 새까맣게 타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던 내 님도 나를 못 알아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네. 뭐죠? 자, 이제 요거 관련해가지고 뭐 자외선 얘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네. 우리 조르디도 그럴 텐데 봄 되면 햇살 따뜻하면 노곤노곤하게 잠이 오죠. 네, 충곤증. 네, 맞습니다. 그 충곤증이랑 관련된 네, 선생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질문이 네. 막 우리 조르디가 너무 조용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찔러보고 싶은 거예요. 막 옆구리 뒷구리 전부 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 속담 엄청 많이 했지. 네,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요 속담 요거는요. 봄이 되면 네. 우리 조상님들도 아마 졸았을 겁니다. 그렇죠. 네, 피할 당연하죠. 수 없었을 텐데요. 네. 봄 잠은 가시덤불에 걸어져도 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그 얘기 그대로죠. 뭐 가시덤불이 있어요. 내가 지나가다 너무 피곤해서 거기에 엎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온 피부가 거기에 걸려서 따끔따끔한데도 네. 나는 꾹 참고 잠을 잔다. 그러니까 봄날의 충곤증은 정말 이기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였던 거죠. 하지만 이 말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핑계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사계절 내내 졸리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학생이 역사 공부하기 힘들다고 했던 그 말 때문에 생각이 났는데요. 네. 지금도 이 방송 들으면서 나 너무 졸려. 이런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게 졸린 게 아니라는 걸 논리적으로 증명해드리고 싶어요. 해도 될까요? 해주세요. 네. 우리 학생들 정말 자는 거 좋아하죠? 네. 잠은 꼭 필요하죠? 네. 그런데 밤에 일찍 자는 학생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 학생들은요. 밤에 일찍 자서 체력을 보충하는 그 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밤에는 내내 뭔가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스마트폰도 쓰고 그러다가 새벽에 학교 안 가고 자는 그 잠이 좋은 거잖아요. 네. 결국 요거는 좀 과한 욕심인 거죠. 그래서 봄이지만 이 잠을 이기고 꿋꿋하게 공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봄의 다양한 모습이 속담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호선 님도 선조의 지혜가 빛이 나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2155님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자,
여기 보시면요. 네. 주원쌤 강의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목소리. 네. 제 아들이 고1인데 선생님 강의를 찾아서 들려주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하셨거든요. 네네. 자, 제 강의 다른 것보다도요. 네. 이제 초록창 이런 데 검색하면 그동안 조충현의 럭키 세븐에서 했던 코너들이 정말 일목요연하게 쭉 뜨더라고요. 너튜브로 나오죠. 너튜브로. 네, 그래서 그 부분 아마 재미있게 듣는다면 그거 자체가 시험 문제가 되진 않더라도요. 네. 역사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는 계기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K73816161님도 속담도 역사가 되는 반주원 선생님의 시가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좋아요. 그러니까요. 야. 저도 아침에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네. 사실 생각해서 막 글 써주시고 이러면 일주일이 내내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봄의 다양한 모습이 속담에 다 담겨있는 오늘도 재밌는 수업 함께 했습니다. 선생님 이만 보내드릴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 봬요. 네.